중요한 발명품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유럽은 세계에서 제일 늦었어요. 농사를 못 지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농사까지 짓고, 그래서 다 좋은 해피한 시절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사실 폭탄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 속으로 떠나나요? 오늘 드릴 말씀은 유럽의 중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 네, 중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중세하면은 딱 저는 뭐 봉건제도, 기사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갑옷 딱 입고 창을 쫙 하고 그렇습니다. 말에서 쫙 찌르고 막 이런 네, 거 생각나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들이고, 우리가 역사 시간, 특히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봉건 시대, 뭐 중세 시대 이러면은 이제 되게 답답한 어떤 그런 시대처럼 인식이 보통 되죠.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 그런 예. 느낌. 그러니까 사실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르네상스 시절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했어. 우리는 네. 과거랑 달라졌어. 그러면서 그 과거는 이제 신과 봉건 질서에 사로잡혀 가지고 발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떤 그런 시대야. 암흑 시대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까지 사실 전해져 내려오는 개념인 거죠. 근데 저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안 그래요. 달랐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에서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게 찾아온 거죠. 네. 사람들이 뭔가 중간 계단 없이 높은 데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10세기 이후에 유럽은 한 300년 정도 이제 큰 전쟁도 없었고 뭐 기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되찾고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해왔던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이 당시 발전의 원동력은 농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곡식이 점점 많아져요. 개간할 수 있는 땅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는 본격적인 모습으로 점차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발명품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발명품이요? 네. 뭐예요?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중세 시대 하면 생각나는 게 기사. 네. 예, 우리 이제 운전기사 말고 나이트. 네. 그렇죠. 기사도. 그렇습니다. 기사. 온몸을 감싸는 이제 갑옷을 딱 입고 긴 네. 창을 이제 꼬나들고 있는 이제 기사. 근데 이 기사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기사가 말에 올라탈 때 그리고 말 위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무겁기까지 하니까 움직이는 말에 있으려면 뭔가 고정되는 장치 같은 게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말 위에서 흔들리는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뭔가 고정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네.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발이죠, 발. 발을 짚고 올라가야 되니까. 짚고 올라도 되고 발로 이제 허리를 꽉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말 위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싸울 수도 있고 뭐 말에게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등자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말 등 쪽에 있는 예, 네. 우리가 보통 말을 탄다 생각하면 처음에 옆에 발받침. 발받침처럼 이렇게 고리가 있죠. 거기다 네. 발을 딱 걸고 올라가서 안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양쪽 발을 이제 각각 등자에다 끼우잖아요. 그게 등자군요. 예. 그러니까 이 등자는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래전부터 당연히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등자를 만든 건 의외로 늦었고요. 신기하게도 유럽은 세계에서 제일 늦었어요. 의외네요. 세계에서 제일 늦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는 한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서기 한 2세기에서 3세기 정도부터 이제 등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제 한 8세기가 넘어서야 이제 사용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이게 우리 동양인보다 살짝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효율화하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도 이 네. 등자를 생각하지 못했던 걸 보면 뭔가 한번 꼬이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의외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그 뭐 TV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던 로마 시대 기병, 우리가 보통 보병을 보지만 말 탄 기병들은 오로지 허벅지 힘으로 이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을 타지 않으면 그런 실력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자가 이제 유럽에 소개되면서 본격적인 중세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자와 중세 시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자가 발명되면서 우리가 아는 기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장갑을 이제 입으면 네. 안 다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무거운 장갑을 입은 사람들이 등자 없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쉽게 떨어지고 힘들죠. 다치고 예. 했을 거예요.
근데 등자가 추가되면서 이제 말 위에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강하게 힘을 줘서 상대방을 이제 찌를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등자가 추가되면서 이런 기병을 키우기가 쉬워졌고 기사 계급이 만들어지기 쉬운 거죠. 어릴 때부터 말을 타지 않더라도 좀 늦게 타도 이제는 등자 덕택에 뭔가 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전투의 주력이 과거의 보병에서 기병으로 바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에 띄고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기사 계급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럼 결국 이 기사 계급들은 이제 자기 땅을 가진 영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 시대에 또 중요한 몇 가지 발명품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등자 말고도 다른 발명품들은 뭐예요?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봄철이 되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 네. 예전 분들은 기억을 잘 하실 텐데 뭘 하죠? 첫 번째 가는 게 이렇게 밭을 갈아. 그렇죠. 논이나 그러죠. 밭을 이제 갈아 엎죠 보면은 그때 네. 쓰는 게 쟁기죠. 네. 근데 이제 이 중세 시대에 이제 유럽에서는 묵직한 철로 만든 무거운 쟁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철제쟁기는 어떤 식으로 유럽의 모습을 바꿨나요? 그러니까 유럽의 토양은 유럽이 꽤 넓잖아요. 네. 그러면 토양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쪽,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토양이 좀 느슨하고 이제 끈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좀 네. 모래도 많고 좀 건조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 소재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쟁기로도 잘 갈아가지고 경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대부터 중세 초기까지 주로 남쪽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남유럽이라고 보통 하는 지역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중부 및 북부 유럽 같은 경우는 땅들이 좀 축축하고 무겁고 점토질이 많습니다. 그럼 나무 쟁기로 나무 하면은 쟁기로는 잘 안 되죠. 깊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쵸. 땅도 질퍽할 거고 예. 네. 이렇게 꽂았다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중부 유럽 쪽은 농사가 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철제로 만든 튼튼한 쟁기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상황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점토 토양이 있는 지역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퍽퍽 갈아가지고 네. 엎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 농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막상 해보니까 이 점토질 토양들은 영양분을 잡아놓는 힘이 좋아가지고 농사가 잘 됐던 거죠. 와 그러면 예전에는 농사를 못 지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네, 이제는 농사까지 짓고 그렇죠. 그 땅이 또 비옥하기까지. 비옥하기까지 하니까. 네. 그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쟁기로 이제 중세 시대의 농업 생산량은 뭐 지금 기준에 보면은 별살 것 없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먹고도 남는 잉여 농산물이란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영주들은 이걸 갖고 와라라고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자식을 많이 낳아도 이제 굶겨 죽이지 않고 이제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다 좋은 해피한 시절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속에는 사실 폭탄이 숨어 있었어요. 폭탄이요? 네, 여기에 뭐 어떤 폭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죠. 이제 농업 생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수확을 거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같은 땅인데 농사를 종자도 바꿔보고 농법도 바꿔봐서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다 단순한 방법,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생산을 얻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철제 그 쟁기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수확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들은 주로 경지 확대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경지 확대되고 그러면 뭐 철제 쟁기 사용하면 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한정 계속되기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 늘면 인구가 늘면 일단 네. 노동력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 많은 노동력으로 이제 과거에는 개간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개간을 해서 농토를 넓히면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무한정 반복될 수는 없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땅은 제한적이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같은 땅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면 처음엔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한 사람이 농사짓던 땅에 두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더 알뜰살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죠. 배수로도 잘 파고 그 여러 가지 그 관리도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투입한 노동력 대비 생산력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그렇죠. 많을수록 생산량이 많다라는 건 우리가 아닌 텃밭에 거잖아요. 농사 지어 보시면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네.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족들 뭐 친구들 와서 한두 명씩 도와주면 네. 야 일이 금방 끝나네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갑자기 한 10명씩 이렇게 텃밭에 와글와글 있으면 도움은 안 되고 그렇죠. 걸기적거리죠. 저리 가라
뭐 이런 세찬비만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투입한다고 이게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네. 시점을 넘기면 줄어든다라는 네. 이야기죠. 아니 근데 뭐 폭탄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13세기 말쯤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13세기 말, 아까 10세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0년 정도 사람들이 인구도 늘고 농사도 짓고 점점 번영을 해왔는데 이 13세기 말쯤 되니까 전체 농업 경제가 이제 위태위태해집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제 남아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눠 가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땅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나하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네. 자식이 태어나면 또 땅을 또 쪼개줘야 되니까 점점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는 와중에 14세기 초반서부터 이제 유럽의 기후가 이제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저기 기근, 식량이 모자라는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역사를 보면 이런 대기근 때 인구가 확 줄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기근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함께 찾아오는데 일단 14세기 초반서부터는 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진 않지만 네. 영양 상태가 일단 안 좋아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키도 작아지고 이빨도 잘 빠지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던 와중에 14세기 한 중반 그리고 후반부터 흑사병, 아, 흑사병. 예, 페스트가 등장하는 거죠. 네. 사람들은 많은데 몰려 사는데 영양 상태는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버틸 힘도 없고 그러니 사망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폭탄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거죠. 아, 그런 의미의 폭탄이었군요. 기근이 와서 영양 상태도 안 좋았는데 거기다가 여기에 흑사병까지.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지금도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야, 잘 먹어. 아플 땐 잘 먹어야 돼.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낼 수 있으면 뭐 전염병은 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제한적인데 당시의 유럽 상황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몰려 살고 위생관념도 없고 네. 근데 잘 먹지 못해서 이제 허약한 상태에서 이제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다 더해서 항상 이런 전쟁들은 꼭 이럴 때 일어납니다. 다 배부르고 먹고 살기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옛날 전쟁들은 보면 뭔가 이제 부족해지면 남의 걸 뺏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네. 100년 전쟁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규모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그러면 군인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전염병을 또 여기저기 옮기고 옮기겠죠. 그렇습니다. 전염병, 기근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흑사병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14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데 이제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당시 기록들이 이제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이걸 추정을 해보면 이제 1, 2년 사이에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졌다. 아우, 예,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흑사병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150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인구가 70%가 없어졌어요. 와, 70%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5천만 국민이면 갑자기 이제 한 1,000만 명만 남아 있는 이야,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피해가 1,500만 명. 상당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당시 중세 사회 그리고 경제 체제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큰 위기를 겪고 나면 네,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시대 자체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들로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흑사병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다행이에요. 내 몸값이 올라가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네. 근데 지금은 땅은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흑사병 걸려 죽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노동력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과거에는 내가 있는 손바닥만한 이 땅을 떠나면 난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땅에 딱 붙어있는 땅에 매여 있었던 농민들이 네. 이제는 자유롭게 어디 가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땅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바뀌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건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유럽의 중세 사회는 땅에다가 사람을 딱 붙잡아 놓는 이제 그런 구조였죠. 네. 그런데 이제 땅을 가진 영주들은 내 땅은 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냥 너는 농노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 붙어 있는
그냥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죠, 농민들한테. 이를테면 과거 같으면 너가 생산한 것 중에 70%는 영주한테, 30%는 네가 갖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 반반 또는 너희가 70% 갖고 가고 나는 30%만 줘. 이제 협상이 드디어 그렇죠. 되는군요. 협상 대상이 되는 거죠, 보면. 하긴 생각해 보면 농민 없이는 영주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농업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이제 사회가 망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영주들은 이제 점점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같이 몰락하게 된 게 이제 종교였습니다. 종교가 왜요? 그러니까 이제 큰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당시에는 또 믿음이 강한 시절이었으니까 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어떤 절대자에게. 네. 근데 우리도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한 곳에 모여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들은 더 위험한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드려도 죽어나가는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종교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종교와 믿음이 내가 죽고 사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그리스도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교가 쇠퇴할수록 이렇게 과학은 더 발전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의 어떤 종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사람의 이성과 판단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다 보니까 과학이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들은 이제 점점 유리한 조건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네. 자기가 먹고 남을 정도의 작물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예전보다는 이를테면은 우리 가족이 옛날에 100평 땅을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300평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조건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잉여 농산물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교환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왜 우리는 상업이 발전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뭔가 남아야 교환하는 거고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먹기 부족한데. 그렇죠. 뭘 팔겠어요.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거래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럽은 이제 중세를 거쳐 점점 새로운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군요. 유럽의 중세 시대가 등자와 쟁기 때문에, 철제 쟁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